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호입니다. 자, 오늘 10월 26일 수요일 장 리뷰를 해 볼게요. 장 리뷰를 할 거지만 오늘은 좀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은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그런 장이었거든요. 뭐 지수는 되게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지만 약간 평소에 지수가 오를 때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올랐다는 걸 좀 느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지수가 올랐을 때는 웬만한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가는 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좌에 어떤 테마주를 들고 있으면 그것도 웬만하면은 어떻게 지수와 좀 반대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같이 지수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은 지수가 올랐지만 엄청 큰 대형주,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이런 엄청 큰 친구들이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이 친구가 3%, 이미 거의 8월달 주가를 이미 회복을 했어요 지금.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빠지지 않고 올랐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 이거 딱 봐도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장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상품주들, ETF들 막 많이 나오면서 올랐던 애들 지금 보면은 굉장히 공통점이 없죠. 어떤 특징이 보이지가 않아요. 뭐 오늘 어떤 게 테마였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미가 없었던 그런 하루였고 장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게 오전까지도 계속 이러다가 오후쯤 되면은 사람들은 오전까지도 매수 안 했던 사람들은 슬슬 인내심에 한계가 와요. 그래서 오후쯤 되면은 뭔가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건덕지만 있어도 매수 버튼에 손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굉장히 뉴스가 나와요. 어떤 뉴스 나오는데 뉴스가 이렇게 크게 센 느낌도 아니지만 일단 차트가 워낙에 다 바닥에 있다 보니 요즘에 차트들이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호가도 굉장히 얇죠. 그러면 조금만 사도 주가가 되게 잘 올라가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뉴스 속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으면 뭐가 있었냐? 뭐 현우산업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뭐 에코캡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고 그 차트의 움직임 잘 보세요 한번. 되게 이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을 겁니다. 에코캡 그리고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이 아니라 뭐였더라? 이름이 비슷했는데. 대선 파이텍. 생각을 좀 하더라. 네. 대선 파이텍이었어요. 제가 종목을 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랐는데 보면 얘가 아마 대장이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거래량을 보세요. 오르기 직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없죠. 400주.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거래량이 아예 없었어요. 뭐 1분 동안 만 원, 12,000원. 뭐 얼마야 이거. 한 만 원 정도 거래됐던 거죠. 그럼 제가 평소에 매수를 할 때 이제 2,500만 원이 이제 한번 매수할 때 그 정도로 사는데 이런 건 사기가 좀 까다롭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걸 사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 있을 때 이쯤에서야 제가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이미 주가가 이미 올라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재료는 마그나였거든요. 이 마그나라는 테마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마그나, LG 마그나 이게 이제 과거에 애플카 이슈로 움직였던 그런 친구들인데 마그나가 뉴스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원래 평소 장 같으면 그때 그랬으면은 이게 갈 재료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거든요. 마그나 뭐 미시건주 5억 달러 투자.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을 보면은 10시 47분 오전에 나왔던 건데 굉장히 늦게 올라가는 게 이것도 그거예요. 그냥 오전에 이게 만약 정말 강한 재료였으면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이미 퍼지면서 정보가 퍼지면서 이때 올랐어야 됐는데 장이 워낙에 할 게 없다 보니
사람들은 뭔가를 매수를 하려고 하고 어떤 건덕지가 없다 보니 조금의 어떤 명분만 있어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조금의 매수세로 확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서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 야, 살 거 없었는데 안 끊어도 잘 됐다 이러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면서 이렇게 마그나 테마를 만들었던 거죠. 그거 말고는 뭐 굉장히 지겹도록 USB-C 타입 시나 콘택 이 친구도 굉장히 지겹도록 나왔던 재료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사실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매매를 자주 했었어요. 이렇게 속보를 보면서 워낙에 잘 움직여주는 친구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뉴스를 보고 스캘핑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매매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일단 가장 큰 거는 호가를 보게 되니까 이제 호가를 봐서 좀 많이 살 수 있는 종목,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 매매가 자연스럽게 이런 거는 좀 하게 되더라도 소액으로 할 수 있겠죠. 뭐 1,000만 원 정도나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이런 거 먹어봤자 많이 먹어야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굳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매매가 조금 자연스럽게 좀 깔끔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좀 워낙에 비중실 있게 보이지 않는다면 저도 모르게 매매를 거의 안 하거나 뭐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좌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일 때만 매매한다. 보이니까 내가 기회를 포착했을 때, 그럴 때만 매매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 매매가 좀 꼬일 확률이 적어지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좌 방어가 잘 되면서 매매가 조금 보일 땐 좀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까지 한 뭐 최근 2주 동안 계좌를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좌를 보면은 손실 볼 때는 적게 보고 수익 볼 때는 좀 크게 보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손실 대비 수익이 좀 커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트레이딩은 리스크 관리, 얼마나 리스크를 잘 관리하느냐가 그게 실력이라고 봐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오늘 장은 정말로 뭐 일단 공방을 보자면 저는 이제 관심 섹터를 원전 이거 하나만 봤어요. 원전 하나만. 먼저 하나 보고 그다음에 뭐 뉴스 딱히 볼 게 없었고 원전은 이렇게 지금 폴란드에서 뭐 한다고 이제 거의 확정됐으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게 살짝 아쉬운 게 이게 어제 나왔으면 어제 이렇게 그냥 확정됐다 이렇게 뉴스 나왔으면은 굉장히 어제 강하게 움직였을 텐데 어제 이미 약간 김 빠지게 애매하게 올라다 보니 이 부분 이때 어제 좀 애매하게 올랐던 게 있다 보니 오늘 완전 메인 테마가 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신기가 굉장히 이렇게 좀 애매했죠. 사실 오늘은 G2 파워 이거 시초 부근에 매매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요새 들어서 그 시초 부근에 매매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죽어버리면서 시초 부근에 매매를 하는 것을 꺼려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갭 뜨면은 안 하게 되는데 이것 사실 차트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매매를 좀 해볼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거래량을 보면 참 힌트가 많이 나와요. 딱 시초 부근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걸 매매 못했던 게 가장 되게 아쉬웠던 거고 그리고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지수가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지수는 정말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좀 빠질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다가 갑자기 삼성전자가 엄청 올라주면서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는 외국인이 수급이 굉장히 셌었어요. 오늘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는데 최근에 뭐 중국 증시 뭐 빠지면서 그 자본이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그 중국 지수가 빠진 거니까 그 자본이 뭐 대체제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거의 외국인이 끌어올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오랜만에 엄청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이거는 전부 다 저는 뭐 괜찮은 시그널 그런 증시 그 지수로만 본다면 괜찮은 신호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느낌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땠냐면 장 초반에 수익을 내지 못했으면은 꽤나 오후에 갈수록
기회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거 아침에 저 원전 기회랑 그 G2 파워, 그러니까 원전은 좀 쉽지 않았던 게 뭐냐면 G2 파워 말고는 딱히 기회가 없었어요. 뭐 한신기기 같은 경우에는 갭 뜨고 이게 조금 빠지고 얼마 오르지도 못하고 뭐 이거 뭐 단타로 해봤자 2, 3%밖에 못 먹었겠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괜찮았던 기회는 한컴 라이프 케어 이거 괜찮았죠. 예, 이런 것들도 다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그 러시아 핵실험 이 러시아 핵실험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뉴스를 이제 장 전에 봤거든요. 장 개시하기 전에. 이거 아닌데 어디 갔지? 검색을 여기 네이버에서 해볼게요. 네이버에서. 있었는데. 여기 있다. 아 이거 어, 이게 뉴스가 이게 그 장 개시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연례 핵전쟁 훈련이라 가지고 저는 이게 좀 넘겼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시장은 뭐 테마주는 뭐 이성이 없죠. 그래서 바로 이쪽에 돈이 몰리면서 이것도 약간 애매하게 갭이 떴었어요. 그리고 호가도 얇았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딱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게 또 올라갔는데 이것도 조금 괜찮은 기회였다. 그래서 초반에 원전과 이렇게 방독면 이게 뭐냐 그 러시아 핵 관련주 이 두 가지가 아니면은 조금 확 눈에 들어오는 게 그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계속 지지부진하게 삼성전자만 오르는 그런 장이었다가 뭐 다른 뭐 변수가 나와주나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장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지금 월, 화, 수 3일이 지났는데 이 3일 동안 조금 이 매매가 좀 의욕이 좀 과하면은 말리기 쉬운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최대한 오히려 여유를 갖고 급할 거 없이 조금 기다린다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런 기다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수익을 좀 그 주식 시장에서 망할 확률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